사랑합니다. 봉코레 크라운 공보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도 또 축복의 비가 내렸었죠. 네. 빗방울만큼 여러분들에게 파트너가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물을 보고도 반 컵이 남아 있을 때 어떤 분은 반 컵밖에 안 남았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반 컵이나 남았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기가 과자를 먹으면서 제가 우는 거를 봤거든요. 과자를 손에 쥐어줬는데 이거를 막 먹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꾸 없어지니까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과자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기가 믿음이 없다. 아기가 엄마가 또 사줄 걸 100% 믿는다라면 안 울 것 같은데 엄마가 어쩌다 하나 사줬나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막 먹으면서 계속 내 과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갈 건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혀 본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 대표님을 뵙고 우리 한태경, 김재원 리더님과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데 본사에 출근하는 수많은 리더분들은 생각이 딱 하나예요. 우리 봄코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소식이 지금 있는 거 여러분 들으셨나요? 어저께 혹시 완전 자급제를 지금 정부에서 거의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래서 자급제 폰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제 MVNO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외국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폰을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 더 획기적인 사실은 뭐냐면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한 뉴스는 묶는 것을 이제 전부 못 묶게 하겠다. 그러니까 왜 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결합하고 묶는 이유가 뭐예요? 통신사에서 묶고 나서 다른 데 이동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족쇄죠, 맞아요. 막 그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묶는 것까지도 이제 법적인 막 제재를 가한다라면 우리에게 오는 엄청난 이 비전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요. 정말 큰 게 올 때는 정말 큰 그릇들만 남아 있어요. 작은 게 올 때는 작은 분들만 이렇게 가시는데 큰 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큰 분들이 막 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딱 돼 있으시고 그리고 비전을 확실히 보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에 잘만 해야 될 일들, Q6 각자 우리 이제 그룹에서 각자 개인으로 12대씩을 외쳤어요. 왜 12대를 외쳤냐면 어차피 1년치 실추천을 한 달 안에 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매달 하면 5만 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 하면 얼마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외쳤는데 10월 달은 실추천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1대로 깎아드려 가지고 매일 Q6 11대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물론 11대를 막 외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다 보면 11대가 못할 수도 있지만 각자 개인이 11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라면 아마 봄콜의 역사를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은 밤에 이렇게 잠을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한 번씩 깨면 분명히 봄코리아는 멋진 일을 해낼 것이고 또 글로벌의 비전까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앞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밥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숟가락을 들고 먹어야 되는 거는 다 각자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 스텝이라는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또 다시 우리 회사가 다가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명단 작성하는 법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브 스텝은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파이브 스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봄코리아에 들어와서 나 이 사업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봄코리아에서 나 한번 인생 바꾸고 싶어요. 참 자연이 되고 싶어요. 라는 분들에게 우리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어떻게, how라는 어떻게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파이브 스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5 스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면 돼요. 근데 5 스텝이라는 게 가만히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 스텝을 이렇게 5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사실은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공 못할 분은 정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가지를 내가 과연 제대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5 스텝 안에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 못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가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이 정체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대표님께서 오른팔에 대한 정의를 너무 정확하게 내려주셨어요. 저는 오른팔이 같이 할 사람, 끝까지 갈 사람,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헷갈렸는데 그 정의를 딱 내려주셨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사람. 그 배신이라는 말이 맞아, 저거다. 그러니까 나와의 어떤 뭐 관계십도 있지만 관계십을 깨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관계십도 깨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 내가 오른팔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때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그러면 내 오른팔이 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럼 봄코리아 나 이거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다시 5 스텝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뭐 시작을 해서 뭐 멋지게 사업을 펼칠 것 같지만, 아니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가서 시작하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적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멤버십을 놓고 갈 수 있어요. 다른 회사 같으면. 왜냐하면 누적이 없거든요. 어차피 누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 버리고 놔두고 가도 다른 데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지만 봄코리아는 달라요. 봄코리아는 내가 만들어 놓은 누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의 요율을 받았던 분들이 30만 원, 40만 원 우습게 생각하고 걷어차고, 자, 우리가 다른 보너스 다 말고 요율만 생각해서 30만 원, 40만 원의 요율을 받았던 사람이 30만 원, 40만 원 우습게 걷어차고 다른 데를 가서 30만 원, 40만 원을 만들기까지는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려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게. 그런데 처음에 가면 돈이 벌려요. 30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투자된 돈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되지 않고 요율을 쌓은 건데 다른 데 가서 금방금방 통장을 보여주잖아요. 나 지금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00만 원 들어와, 300만 원 들어와,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전곡을 찔러요. 자, 들어온 돈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 투자됐는지 얘기해봐. 거기 매출 얼마 쳤어.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오는데 그 매출 친 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자된 돈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야. 비트코인도 그러시더라고요. 투자된 돈은 자기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해놓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50만 원은 버는 거고 내가 투자된 2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이 2천만 원에서 뽑아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나중에 5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면 와, 이거 괜찮다. 너무 괜찮다. 그 돈을 더 투자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내가 투자한 돈 대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는 결과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아기가 과자를 먹으면서 막 우는 거야. 이게 없어진다고. 이거 엄마가 또 사주면 되는데 막 울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된 돈은 생각 안 하고 매일 들어오는 돈. 그 우리는 얼마 투자했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그 빚을 갚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지속적인 투자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정말 괜찮은 회사고 다른 이제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과 다 비교 분석했을 때에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본코리아 마케팅은 다른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시장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여기서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데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좋은 데로 떠났어요. 어떤 분이 좋은 데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걱정이 돼요, 그분이. 저분이 저기에 가서 막 저한테 막 보내와요. 저를 유인하려고. 뭐라고 보내오냐면 계속 뭐 지금 뭐 어디 직급에 갔어요. 어디 직급에 갔어요. 직급 간 걸 막 올려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사람 직급 가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직급 갔네 얼마 투자했을까? 직급 갔네 얼마 투자했을까? 왜냐면 물류니까 또 직급 갔네 이제 1억 투자한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투자한 돈은 다 배제하고 들어오는 돈만. 그렇다면 여기서 만드는 요율의 가치는 40에서 50을 받아갔던 혹은 30에서 40을 받아갔던 그 요율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일이. 여러분 완전 자급제가 또 우리 회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 파트너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이제는 우리 회사를 도와주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죠. 날씨가 굳으면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대요.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느낀대요. 우리는 신경통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밖에 왜 날이 흐린 것 같아? 비가 오나? 뭐 이렇게 창을 열고 이렇게 보지만 이미 신경통이 있으신 분은 얘기 안 해도 오늘 비 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있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다 아는 거야. 자기 몸으로. 근데 우리는 봄코리아에서 오랜 동안 이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느낌으로 체감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이렇게 혹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미쳐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쳐 있으신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드시 다른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해봤던 사람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안 해보신 분들은 다른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마케팅 세계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누적으로 해주는 데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권리소득, 우리가 만든 자산, 이것을 이 아침에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팔이 떠났거나 뭐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5스텝을 제대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면 우리는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꿈과 목표입니다. 근데 꿈과 목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꿈과 목표를 정립을 다시 하세요. 오늘 다시 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다시 봄코리아 시작한다. 이제 완전 자급제와 쓰나미처럼 오는 통신시장 물결에 내가 한번 주인공이 돼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라면 내가 오늘 다시 봄코리아에 들어왔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시냐? 꿈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 목록 여기다가 다시 다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명단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단 작성은 무엇이냐? 나의 꿈을 평생 같이 나눌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명단 작성은 꿈을 나눌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비즈니스는 만드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무조건 너 여기 갖다 등록해. 넌 나의 3x3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함께 하자고 하죠. 근데 이분은 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여기까지 못 따라와? 그분들 막 욱박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 그분은 어쩌면 소비자 중에 가장 왕소비자일 수 있어요. 사업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나와 평생 꿈을 나눌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 파트너분들 중에도 3명이 나타났어요. 미팅에 그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나는 3명의 주자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분들에게 목매고 있는 거예요. 미팅에. 근데 실적도 별로 없고 이제 미팅에도 한 번씩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꿈을 함께 나눌 뿐은 아니고 내가 함께 모시고 갈 뿐일 뿐이에요. 꿈을 스스로가 이뤄낼 뿐을 찾아내는 게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단 작성은 지우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명단을 작성해서 빨리 지워야 돼요. 빨리빨리 지워야 돼요. 물론 지운다라는 뜻은 소비자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명단 작성을 통해서 나와 평생 꿈을 나눌 분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자, 꿈을 나눌 분을 찾는 것, 즉 오른팔을 찾는데 오른팔은 어떤 분이 오른팔이냐면 여러분 오늘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나와 관계없이 내가 미팅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출근하라는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출근하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 제품을 애용하고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제는 회사가 치고 올라가고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오른팔을 찾은 사람과 아니면 지금 있으신 분들과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 파트너가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분이 있는데 이 3분이 전화하지 않으면 절대 미팅이 안 나와. 제품도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해야 제품 하나 겼어.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오른팔 아니에요. 내가 평생 모시고 갈 왕소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찾아야 되냐면 명단을 언제까지 풀고 언제까지 컨택하고 언제까지 팔로우를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 어마어마한 그릇에 이것을 대비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대롱대롱 이제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야, 이게요. 이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다발이 이제 내려오려고 없어지네. 돈다발이 내려오려고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그러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탁 터져서 내려오는 순간에 내가 잡으면 돼. 잡고 주머니 있는 대로 다 넣고 그다음에 바지 속에도 막 집어넣고 이제 가다가 막 흘러나리겠지 뭐. 막 내 못에다가 다 잔뜩 넣어서 가져가면 돼.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잡을 준비를 했지만 여기다 이만한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만한 그릇을. 그러면 돈비가 쏟아질 때 보세요. 돈비가 쏟아질 때 나도 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청나게 쌓이겠죠. 이 그릇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오른팔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핀업이 되고 내 멤버십이 커지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올 때 이걸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단 작성은 오른팔을 찾는 거다.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는 뭐를 하는 거죠? 예, 이분들에게 뭐를 하는 거죠? 예, 이 우리 사업의 우리 사업의 이제 가치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다음에 뭐죠? 맞습니다. 후속 조치죠. 저는 후속 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이 따라하시는 사업가의 자세잖아요. 자, 우리가 봄코리아를 시작을 하면 바로 어디서 여러분이 딱 정립을 해야 되냐면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꿈과 목표는 뭐냐면 꿈은 여러분의 꿈을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에 보면 꿈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룹은 전부 다 드림북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근데 드림북 안에 사진으로 다 시각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리고 얼마가 들어왔을 때는 뭐를 하고 싶고 얼마가 들어왔을 때는 무엇을 하고 싶고, 이거를 다 전부 다 전원이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 노트 잠깐만 줘보실래요? 앞에 제가 조금 읽어드릴 게 있어서. 이 꿈이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종이 위에 쓰면. 자, 목표 관리의 핵심은 종이 기록에 있는 것인데,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1979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했는가를 질문했어요.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세워 종이에 기록했고, 13%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종이에 기록하지는 않았고,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을 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적자 생존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꿈이라는 것은 바로 종이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꿈이 뭔지를 여러분이 시각화시키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꿈에 노트에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아우디를 타고 싶다고 사진을 붙여서 아우디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내 지금 현실과 아우디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만약에 이것을 본다라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네가 어떻게 아우디를 타? 그런데 나는 믿고 아우디를 계속 시각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우디를 타게 돼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메이를 할 때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2가지를 적어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벤츠 검정색 타기. 그때는 벤츠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벤츠가 좋아 보인 거지, 벤츠 뭐 E클래스가 있고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너무 촌스럽게 적어놨더라고요. 벤츠 검정색 타기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목표는 뭐였냐면 박관봉 공보린 크라운 대기. 이게 제 꿈에 딱 적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오래전 한 20년 전에 내가 노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메하면서. 그러면 거기 적혀 있는데 박관봉 공보린 크라운 대기. 그래서 그때 이메일을 PK 크라운으로 정한 거예요. 이니셜을 따서 박피 공 크라운. 저 지금도 그 이메일 쓰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딱 정해놓고 대기, 그다음 벤츠 검정색 타기.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적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기록해놓은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리고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노트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그때 적었던 노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강의도 기록해놓고,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제가 거기에 꿈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소름이 끼쳐서 깜짝 놀랐어요. 박관봉 공보린 크라운 됐잖아요. 그죠? 벤츠 검정색. 제가 지금 빨간색 제기어 타고 다니는데 요 전에 E클래스 350 검정색 타고 다녔거든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거기다가 아메이에서 크라운이 되고 싶어서 적어놓은 건데 다행히 아메이를 안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박관봉 공보림 아메이에서 크라운 되기 그랬으면 안 됐다니까. 근데 아메이가 빠지니까 크라운 되기 아무 데서나 되면 어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메이보다 더 좋은 데서 크라운이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치 미신적인 것 같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대로 돼요. 이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면 다 돈을 잘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 평범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꿈을 적고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했던 사람 3%만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그 졸업한 사람 중에서 3%만이. 그럼 본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하고 적은 사람 몇 프로만이 큰 성공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적고 있느냐? 여러분이 본코리아의 역사를 쓰고 싶고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라면 기록하세요. 오늘부터 꿈을 적고 막 사진도 붙여놓고, 어떤 분은 꿈 드림북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 드림북을 만들어 오라니까 세상 이만한 스케치북에다 해오신 분도 있고, 이만한 보통 스케치북에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시각화시키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로 많이 나와 있고, 시크릿이라는 그 모든 뭐 동영상이나 보면 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시각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꿈을 설정하고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다라면 뭐 누가 못하겠어. 뭐 그렇게 내가 글로 적고 시각화시켜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누가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 안 하겠어 하는 그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꿈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정하냐? 일단 꿈은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각자가. 꿈을 다 적으시고 하고 싶은 거 뭐 되고 싶은 거 전부 다 적으시면 되고, 내가 뭐 선한 부자가 돼서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부모님 용돈 100만 원 들여서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리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아이들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거 다 꿈에 들어가죠. 하지만 처음에 꿈은 그런 게 아니라 신발 사기, 내가 원하는, 여러분 아마 꿈에 이런 것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회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마음껏 먹고 쓰기. 그죠? 저는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전 진짜 다 먹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요즘은 이제 파워록소까지 시도합니다. 파워록소 원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다 실컷 먹고 바르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꿈에도 그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봄코리아 제품 100% 먹고 쓰기. 사실 100%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그걸 다 구매해서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아마. 전 제품 애용이 필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먹어봤던 제품을 이번 달에 또 구매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다음 달에는 다른 거 구매해서 드셔서 전 제품을 다 여러분 체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처럼 한 달 안에 다 체험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꿈 목표에 다 쓰시는 거예요. 다 목록을 써놓고 내가 이거를 하신 다음에 목표는 여러분이 설정을 하는 거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뭐야 되냐면, 여러분의 목표는 에메랄드 가시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브론즈부터 모든 직급자가 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여행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한 번쯤은 여행을 함께 가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러면 지금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그러면 11월 달, 11월, 그 다음에 12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언제까지? 8월, 9월까지. 그죠?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0월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9월까지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설정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한 여기 출근하신 모든 분들의 목표는 전부 에메랄드여야 돼요. 에메랄드. 근데 에메랄드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에메랄드 이상 직급자들은 목표가 따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더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작하거나 골드 브론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내가 에메랄드였는데 혹은 사파이어였는데 오른팔이 나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에메랄드를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지금부터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자, 그러면 에메랄드를 9월까지 가려면 자, 골드 루비, 내가 골드다 루비다, 골드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골드로. 그럼 골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골드예요. 그러면 12월까지 나는 루비를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루비를. 나는 지금 현재 골드인데 내가 에메랄드를 가야 되니까 12월까지 루비 가는 거를 딱 결정을 하세요. 이대로 하면 진짜 돼. 저는 이렇게 사업했어요. 한 번도 밀려서 가본 적 없어요.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직급이 누적이잖아요. 누적이니까 밀려서 가요. 누적이니까 밀려서 가시는 분들은 5만 년 걸려. 5만 년. 다이아몬드 가는데 10년 걸려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힘든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어요. 내가 빨리빨리 핀업이 되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파트너를 빨리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씀드리면 저는 스폰서님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간다라는 뜻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천천히 간다. 이거는요, 그 내면에 내 파트너 다 죽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핀업은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고 나가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전부 다 다이아몬드 갔잖아요. 1년 몇 개월 만에.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루비를 가요. 루비를 가면 자, 딱 보시면 사파이어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에메랄드 가는 게 더 어려워요? 에메랄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파이어하고 에메랄드하고 어디에 더 개월수를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에메랄드에 많이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2달 만에 루비가 갔다? 그러면 적어도 내 파트너는 2달은 아니고 1월, 2월, 3월, 한 4월까지는 내가 사파이어 갈 수 있겠다.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파이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이면 에메랄드. 자, 이렇게 일단은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이 목표에 내 비즈니스를 맞추는 거야. 그래야 빨리 성장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표 설정은 그냥 되는 대로 가지. 그래놓고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이요? 골드에서 루비 가는데 5만 년 걸린다니까요. 골드에서 루비 가는데도 5만 년 걸려요. 진짜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루비를 가는데 2달이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아직 내가 골드인데 루비를 2달 만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른팔이 한 명도 없어. 골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골드를 가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젓가락 골드를 간 거야. 깨어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깨어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골드를 가지고 루비를 가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 2년도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비를 가겠다고 내가 딱 목표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딱 12월까지 내가 2018년 12월까지 무조건 나 루비 간다. 내가 선포하는 거 계속. 여기 적어요. 노트에도. 나 2018년 루비 간다. 이거를요. 나 루비 간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마다 일기 쓰세요. 루비 간다를 10번 써. 나 2018년 12월 24일까지 나 루비 간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루비 간다. 계속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11월 달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내가 오른팔 3명 찾아낸다. 그래야지 10월까지 가잖아요. 오른팔 3명 찾아낸다. 그런데 진짜 오른팔을 찾아내잖아요. 그분들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만에 골드 무조건 갑니다. 한 달, 2달. 왜 파트너들이 골드가 늦게 가냐면 내가 찾아내서 이 사람이 한다 그래. 찾아내서 이 사람이 골드 갈 의지가 별로 없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5만 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의지를 딱 가지고 나 한번 해볼게. 출근해. 자, 미팅에 와. 이래서 함께 하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가 어떤 마인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팍팍 끌어당기면 따라와요. 근데 나도 똑같이 그냥 천천히 나 골드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 그래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팍팍 끌어당겨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내가 11월 달에 오른팔을 3명 찾는 걸 초점을 맞추는데 자, 골드가 한 달 만에 가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달은 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월 달에 오른팔을 언제 찾아야 되냐? 초에 찾아야 돼요? 말에 찾아야 돼요? 그럼 답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7일이죠? 그러면 11월 7일이면 적어도 11월 15일까지 오른팔을 찾아야 돼요. 자, 11월 15일까지 오른팔 3명 찾으려면 하루에 몇 명씩 만나야 될까요? 최소 10명 만나야 돼요. 이렇게 목표가 먼저 설정되고 내가 행동이 따라주면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목표 설정이 안 되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분들의 공통점. 스폰서님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게 한 거야, 본인이. 돈이 안 되게 이거는 다 1인 기업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 스폰서님, 저는 지금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요. 에너지가 빠져서 잘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에너지가 빠지는 게 자기 책임이지. 그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 매일매일 끌어올라요. 왜 끌어오는지 알려드릴까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엄청나게 하거든요. 말씀도 엄청나게 읽고. 그리고는 딱 보고 나는 봄코리아의 주인공이다. 봄코리아의 역사는 내가 쓴다. 나는 테크런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열정이 어떻게 안 생겨요? 막 끌어올리는 거야. 이 열정 때문에 이거 사람들 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 막 끌어올리니까. 그런데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만 만약에 제가 집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저도 열정 다 떨어집니다. 왜 출근해야 되는지 아세요? 에너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같이 받고 나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출근하라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다 아는데요. 뭐. 집이 먼데요. 뭐. 집이 멀어서 그리고 다 알아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방송으로 들으면 된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으로 듣는 것하고 직접 출근해서 듣는 것하고는 한 1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눈빛을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거려. 막 이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보면 이게 느껴지냐고 안 느껴져요. 달라요. 내가 정말 성공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뭐 투잡으로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전업을 한다면 이를 악물고 나오는 거야. 왜 나오냐?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 열정을 열정이 끌어올리지 않은 사람 공통점이 뭐야? 미팅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삐끔하게 나가고 근데 무슨 열정이 생기냐고요? 안 생긴다니까요. 열정 있는 사람들과 진짜 성공하려면 성공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봄코리아는 대박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이게 성공자들 쫙 깔려 있잖아요. 전부 다 성공자잖아요. 그럼 성공자들하고 막 악수도 하고 기도 받고 뭐 아자아자 화이팅도 하고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누구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까? 왜 여러분의 꿈을 다른 사람에서 빼앗깁니까? 나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성공하고 나는 봄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안전자급제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한번 엄청난 요율을 가져오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자를 수 있고 누가 무슨 얘기도 나는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빠질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부채도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렇지 봄코리아 힘들 것 같지 이러고 또 맥이 코가 쭉 빠져있다가 스폰서님이 막 하면 아자아자 하면 네 제가 성공해보겠습니다 아자 그러다 또 누구 만나갖고 또 누가 만나지 왜 만나요? 만나지 마요. 왜 만나냐고. 여러분의 꿈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왜 만나시냐고. 만나서 답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로 하면 여러분 성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은 어떤 사람이 오는 대가인지 아세요? 성공은 한 곳에 미쳐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대가예요. 성공은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파트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 처음에 바람을 피는데 처음에 바람 필 때는 이제 바람 필 때는 막 가슴이 뛴대요. 남편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가슴이 뛰어갖고 두근두근 하다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몰라. 그러니까 이거 대박. 그래서 또 핀대. 딴 데 가서 또 펴. 그래갖고 대여섯 명한테 바람을 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다 끝난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도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사람 만나고 걸쳐놓고 한번 살짝 해봤어. 근데 아무도 몰라. 본클에서 몰라. 그러니까 딴 데도 가서 또 걸쳐놔. 또 이제 내 주민등록증 줬어. 그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했어. 그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요것저것 다 해.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이 잘못된 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발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봉코라고 뭐고 다 못하는 거예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심을 잡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여러분의 파트너들과 다시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해서 역으로 치고 나오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요,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5일까지 오른팔 3명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10명을 만나 3명 찾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냐고요. 막 강의 듣고 막 듣자마자 애프터 하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팔 3명을 찾아서 그분들이 12월 달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미팅에 나서 스폰서들과 LOS를 통해서 지지시 명단에 넣고 내가 막 함께 발로 뛰면, 그리고 나도 함께 해서 명단을 찾아주고 내 명단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못 갔어. 그래도 언제는 갈까요? 1월에는 가요. 1월에는 가요. 1월에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사파이어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골드 7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골드 7명만. 그러니까 사파이어도요, 빨리 가면은요, 한 달 안에도 갈 수 있어요. 왜 한 달 안에 가냐? 7명이 전부 골드 가면 되거든요. 이것을 밑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직급도 골드가 나와야 가는 게 우리 회사 마케팅이에요. 사파이어도 2달, 3달 만에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느냐? 그러면 사파이어 목표 4번째 달이 된다. 그러면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한 달 늦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갔어요. 큰일 났다. 4달 만에 에머럴드 가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9월 달은 회계년도 마감이잖아요. 이때 여행이 걸려 있잖아요. 여행이 걸려 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못 갈 것 같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에게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가야 돼서. 이때는 몇 달 안 남아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여자 둘이 사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불이 났는데 이제 둘이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음악하는 학생들인데 둘이서 같이 이제 친구랑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진짜 소중한 자산이 있는데, 그러면 피아노를 3층에서 끌어내렸대요. 둘이 갖고 내려왔대요. 불이 나니까. 이게 뭐냐면 초능력. 어느 순간에 초능력이 딱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평상시엔 잘 안 나와요. 그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초능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직급 갈 때 초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이 마감 날인데 답이 아무것도 없어. 답이 없어요. 오늘이 마감 날이에요. 근데 300만 점 부족해. 내가 설정한 날이 오늘이야. 오늘 나는 반드시 내가 사파이어를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300만 점이 부족한데 그 파트너가 뭐 300만 점이니까요, 스폰서님 넘기죠. 그래서 넘기죠. 300만 점을 그 다음 달로 넘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 달도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300만 점은 그냥 무슨 암덩어리처럼 계속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직급은 못 가요. 300만 점 넘기죠. 이런 얘기 듣는 순간 저는 뭐라 그러냐. 제가 이제 소리를 잘 안 해. 그럴 땐 소리 질러요. 300만 점 절대 못 넘겨. 오늘 마감해야 됩니다. 본사로 나오세요. 본사에 나와서 일단은 마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스폰서 파트너가 하나로 모이셔야 돼. 모여가지고 스폰서랑 머리를 짜잖아요. 다 같이 동시에 전화를 돌리는 거야. 5명이. 스폰서 파트너들이. 자, 전화. 빨리 명단. 지금 오늘 개통해야 돼. 전화 계속 하잖아요. 제가 할 때 그 당시에 물류도 없을 때잖아요. 자, 휴대폰 안 하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30만 점 이 정도 되니까. 30만 점, 뭐 40만 점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사람들 컨택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초능력이 나오는 거야. 안 해줄 것 같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꾼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날 부르는데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몇 명이 힘을 합쳐서 하니까 마감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직급 갈 때마다 했어요. 한 번도 내가 직급 가는 것을 이번 달에 안 되니까 다음 달로 넘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내가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루비가 되려고 결단을 했는데 내가 루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에너지가 생겨서
막 자신감이 생겨요. 그 에너지가 또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그 파트너가 그 파트너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룹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때가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할 때예요. 왜 그러느냐?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거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주인공은 누가 되냐? 바로 목표를 설정하고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명단 작성을 하는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게 다가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똑같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는 다른 사람의 10배의 돈을 벌으면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10몇 프로만 3배, 2배의 돈을 벌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봄콜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봄콜이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3%에 드는 정말로 열정적이고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돈 조금 더 버는 13%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돈 안 되는 90%의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게 여러분이. 왜 우리는 1인 기업가니까. 1인 기업가라는 건 뭐냐면 자영사업이에요. 자영사업은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영사업 많이 있잖아요. 식당을. 근데 어떤 식당 주인은 식당 운영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어떤 식당 주인은 식당 운영을 잘 못해요. 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요. 내가 봄콜을 하는데 나는 과연 내에게 맡겨진 1인 기업을 잘하는 사람이, 잘 운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정체되고 안 되는 게 되어서 시간 써서 폐업하는 식당을 만들 것인가는 다 내 몫이라는 거죠. 여기 나가면 식당 하나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엄청 친절하시고 오는 손님 한 명 한 명 자기가 다 대응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점심시간이면 뭐 바글바글해요. 근데 어느 식당을 가면 주인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몰라요. 종업원들이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근데 그런 데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식당이라는 게 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뭐 청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봄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봄콜에서 컨택만 잘한다고 성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컨택을 잘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만 컨택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도 잘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사업가의 자세도 갖춰야 되고 꿈과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딱 갖춰졌을 때 진짜 그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은 명단 작성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자, 명단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명단 작성을 여러분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명단 작성을 자 여기는 이제 오른팔을 찾을 명단이에요. 자, 오른팔을 찾을 명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함께 평생 꿈을 나눌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자가 될 만한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쭉.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명단을 자 이런 거를 분류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머리로 아무 생각 없이 쭉 적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명단 작성할 때는 여러분이 머리로 필터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거야. 누가 휴대폰을 보고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단 작성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동창 명부를 보고 이름을 그냥 쭉 뺏기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명단을 보고 또 쭉 뺏기는 거예요. 내가 휴대폰을 열어서 쭉 뺏기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적으세요. 많은 사람을 적으세요. 1000명, 2000명을 적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으세요. 딱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분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른팔 명단을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하시냐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명단.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렇게 지금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박감봉 사장 친구를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사업 정보를 주려고 만났어요. 친구인데 이제 동창을 만나서 사업 정보를 주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제 부부를 같이 만났죠. 당연히 사업 정보를 주려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제는 뭐 시간도 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보니까
사업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품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밥만 세끼 잘 먹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건강검진은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안에서 막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어떡해요. 밥 세끼 잘 먹는 게 골고루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부인은 이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얘기하면서 이제 수수수기를 팔았어요. 수수수기를 팔고 이제 그분 이제 제가 이제 후속 조치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휴대폰 언제 뭐 바꿀 때 됐냐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주로 하는 게 휴대폰이라 그러면서 휴대폰 바꿀 때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바꿔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꿔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자 건강기능식도 안 먹는다고 수소수기를, 그래서 그 박감호 사장님이 또 전화해서 네 와이프만 오래 살면 어떡하냐, 너도 수소수기 바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뭐 네가 하나 선물해주면 모를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친구니까. 그래서 너 선물해주면 네가 더 안 먹어. 그래서 네 돈 주고 네가 사. 그랬더니 뭐 알았어 그러고 그냥 이게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지금 현재는 사업적인 것도 별로고 제품도 별로야. 그런데 이분은 제가 나오면 반드시 찾아갈 건데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무조건 살 것 같아. 자, 먹는 거는 싫어하지만 공기 깨끗하게 하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그 이분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조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아니니까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조건 살 거다. 제가 이거 여기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명단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사업적인 정보를 줄 사람 명단과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뭔가 전달할 명단과 제품을 전달할 명단이 여러분이 다르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품만 전달할 사람인데 제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파워록스를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파워록스를 전달했더니 이분이 뭐냐? 사업에 관심이 있어.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명단은 어디로? 다시 이쪽으로 뽑아와야 되죠. 근데 여기 사업자 명단인 줄 알고 내가 초대를 했더니 초대를 한 이분이 사업적인 거 전혀 관심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이분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빠져야죠. 명단을 일단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명단 지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지운다는 건 뭐예요? 빨리빨리 초대를 해서 지워야, 그래야 한 하루에 막 진짜 10명씩 만났어요. 저희도 만나서 빨리빨리 지워야 빨리빨리 찾아줘요. 빨리빨리. 여러분 그 외에 금이요, 모래 안에 막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건 몰랐는데 책 보다가 안 거예요. 그 채취를 하는데 금이 막 모래 안에 숨겨져 있대요. 사금. 그러면 그 사금을 발견하려면 모래를 아무리 갖다 싸놔도 금이 아니라니까요. 모래를 치워내야 돼요. 치워내야 진짜 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명단도 똑같아요. 아닌 사람을 빨리빨리 소비자 명단으로 분류하고 사업가 명단 옥석을 막 가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려냈는데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걸 빨리 발견할수록 대박이야. 왜?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콜드 컨택. 모르는 사람에도 막 만나서 콜드 컨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명단이 없으니까 파트너하고 명단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적은 명단 중에 사업자가 오른팔 3명에서 4명은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명단만 갖고 다니는 거, 명단만.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명단을 빨리 풀어서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내 명단에는 오른팔이 없구나. 내 명단에 오른팔이 없구나. 그러면 이거를 발견한 순간 여러분 대박이 나는 거예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명단을 풀지 않고 이걸 지워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있어요. 이분들을 빨리 초대하는 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는 요새 뭐를 하냐면, 매주 화요일 날 대표님 강의 있잖아요. 11시에. 그때 사람을 초대해 오는 거를 초점을 맞췄어요. 11시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를 하냐? 우린 토요일하고 화요일을 DDA로 잡았어요. 어떤 DDA로 잡았냐면,
무조건 그 11시 강의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왕이면 화요일에 초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자.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옛날에는 별로 초대가 안 됐는데 화요일 날 지금은 최소한 3명, 4명, 5명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초대가 돼요. 어저께도 4분인가 오셨어요. 앞에 안 나온 사람 5분 오셨어요. 파트너들 초대하는 게 왜 디데이로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명단들을 우리 회사의 좋은 OM 시간에 특히 대표님 OM이 제일 좋죠. 들으면은 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OM에 예를 들어서 초대하는 걸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명단은 빨리 지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초대해서 애프터 미팅을 하고 또 그분을 팔로우를 하고. 근데 여러분 후속 조치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그 후속 조치할 때 48시간 넘으면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와서 강의 듣고 정말 이 회사 좋네요. 괜찮네요. 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바꾸라 그랬더니 휴대폰이 지금 당장 바꿀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바꿀게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날 바로 당일 24시간이나 그 다음 날까지 48시간 내에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가지 않으면 100%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도 자, 강의를 듣고 열정을 받으면 한번 해봐야지.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집에 딱 가면 그게 흔들려요. 아유, 내가 뭐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봉코레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여러분의 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가서 처져요. 사업가들도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래서 TV를 보지 말자 그랬어.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누가 암이 걸려갖고 중내산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또 여러분 그래 저런 병 걸리면 어떡해. 내가 지금이라도 감사해야지. 무슨 봉코리 아니야. 이러고 방에 꼭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봉코리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근데 스폰서가 연락 와.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또 스폰서가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있냐. 나중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은 돈 없이 살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아 또. 나중에 또 파지 주서 살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 그러니까 또 나와. 그리고 나와갖고 또 막 들어오면 또 가슴이 불끈불끈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또 그래. 그러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이런 거를 하냐. 네가 다단계에 빠져도 막 야단을 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다단계에 빠진 거 맞지?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또 내가 이걸 하기는 뭘 하냐 그러고 툭 쳐져 있어. 그리고 또 이틀 3일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승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맨날 지하로 들어갔다 지상로 나왔다 지하로 들어갔다 지상로 나왔다 언제 가냐고 속도를 못 내.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만 하니까 또 들어가 있어. 그럼 스폰서가 또 전화하니까 또 나와. 여러분 사업가들도 그러는데 처음 한 번 여기서 듣고 간 사람이 무슨 열정이 생겨요.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날 사업 설명 듣고 갔잖아요. 그날 바로 쫓아가 돼요 사실은. 쫓아가서 막 카드라고 보여주고 제품 설명하고 우리 회사 대박이야.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열려있으니까. 열려있을 때 그 열려진 데를 막 치고 들어가서 막 얘기해야 되고 내가 내일 또 올게. 아니 내일 안 와도 돼. 올게 걱정하지 마. 나 시간 많아.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열정을 끌어올려서 그분에게 개통도 시키고 제품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했다고 그 사람이 오케이 했다고 예스라고 착각을 하고 48시간 지난 다음에 가면 반드시 이런 얘기 나와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100%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초대해서 사업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후속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다른 시각에서 사업도 내가 정보 줬는데 안 해. 이 명단은요. 내가 이미 얘기해 본 명단이 여기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업도 안 해. 제품도 안 쓴대. 그런데 차량용 공기청정기 명단에는 그런 분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오면 미세먼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가 폐까지 가면 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면 정보를 주고 카톡도 보내고 알려줘서 봉콜에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할 때는 안 하지만 내가 찾아가고 얘기해보세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가몽 사장이 이제 그거를 차량용 공기청정기 우리 몇 개, 5대는 무조건 팔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5대를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대는 무조건 팔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10대, 개인이 이제 10대 하겠다. 10대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크라운이 10개 올리잖아요. 근데 브론즈 골드 루비가 하나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 것만 사겠다는 거예요. 내 것만 사갖고 사업 안 되잖아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거를 느끼면 사업가를 만드는데 개인이요 진짜 10개를 내가 하면서 컨택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에너지가 나고 그런 분들에게 사람이 붙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하나가 딱 나에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도구로 내가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성공의 초석을 만들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Q6가 5만 원 준다? 좋아. 그러면 나 돈 없는데 잘 됐네. 10대 갖고 50만 원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끌어당겨지는 것이거든요. 잘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천사는 안 내려옵니다. 천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똑똑합니다. 천사는 어떤 사람에게 오냐?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려는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천사가 반드시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오다가 나한테 내려왔어 여기까지. 그러다 딱 보니까 저기가 더 급하네. 여기 아닌가 봐요. 저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천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천사가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날아가 버리게 할 사람인지,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제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완전자급제의 비전도 왔고 글로벌의 비전도 있고, 완전자급제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웠던 분들이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거 이제 정부에서 못하게 한답니다. 우리 대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표정이 제가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봄콜의 역사는 남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한번 봄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우리가 각자가 다시 한번 해낸다면 정말 예전에 그 엄청났던 것보다 더 몇 배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봄콜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사랑합니다.